V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이 스윙맨에서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주식의 정정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은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맞는 거기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주식의 정점 설치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됩니다. 이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운영해 드리는 100% 무료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테고리가 단타 추천주, 수익 노트, 공지사항 이렇게 있죠. 공지사항은 어플 이용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공지 내용들. 그 다음에 수익 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오늘의 핫 종목, 그 다음에 수익맨 테마 총정리 이렇게 해서 오늘 뭐 핫했던 종목들에 대한 분석, 왜 올라갔는지 뭐 시장 이슈들을 정리해드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테마 총정리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핫했던 뭐 이재명 테마 관련된 종목들, 시스템 반도체 분석, 뭐 로봇 테마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하게 불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는 그런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요 단타 추천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주들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매매할 종목은 사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종목을 안 올려드렸어요. 관망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이렇게 종목명, 램테크놀로지 매수 가격, 1차 매수, 2차 매수 목표가, 손절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런 글들도 이제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의 판단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너무 많이 밀려서 비록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그동안에 또 매매 내역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가 막힌 종목들이 또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용하시고 수익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매매하고 수익 내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증해 주시고 계좌 또 캐쳐서 하셔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뭐 100%의 승률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그 다음에 종목을 매매하고 단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올려드리니까 보고 판단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시기를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맨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1월 29일 월봉이 완성되는 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주봉이 완성이 되는 금요일 장이 마감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참 암울하고 충격적이고 파격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코스닥 역시 마이너스 3%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리고 장중에는 마이너스 4%대의 하락률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과 낙폭이 컸었던 하루였죠. 그래서 지난 1월 중순쯤에 만들어 놨었던 그때 이제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종목들의 이제 좀 투매도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급락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매매했던 종목이 왜 이렇게 빠졌지?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장이 요랬구나.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코스피는 64개, 하락 종목이 830개, 코스닥은 125개 상승, 하락이 1243개. 거의 뭐 양아치 같은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힘든 그런 시장이었죠. 문제는 이 시장의 이제 저점이 어디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시장의 방향성과
저점과 뭐 정확한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시장의 저점은 단기적인 저점은 충분히 다 와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힘들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하락세가 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충격적인 시장이 이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이제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시장의 또 단기 반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시장이 왜 빠졌는가, 오늘 시장이 국내 이 증시가 왜 이렇게 좀 빠져야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증시 쪽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다음에 어제 뭐 상해 종합지수라던가 아니면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밀렸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예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빠진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우존스도 좀 많이 밀렸었죠. 그리고 나스닥도 많이 밀렸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반등을 좀 시도를 했으나 뭐 강보합 쪽에선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력한 뭐 더 센 반등이 나오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마감된 미증시를 보고 이제 뭐 시초가라던가 시초의 분위기가 대충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미증시가 열리지가 않으니까 우리 증시는 나스닥 선물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많이 타고 가죠. 근데 오늘 나스닥 선물의 분위기도 우리가 장중에 열리는 동안 바닥을 뭐 잡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좀 내리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해외에서 지금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증시가 빠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시아 주요 증시들과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증시에서도 지금 뭐 이유로 잡고 있는, 그러니까 뭐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 FOMC가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서 이제 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앞으로의 경기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완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들이 됐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도 좀 시기상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막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범위 안에서 나왔는데 뭐 긍정적이지 못하고 지금은 약간 좀 보수적인 판단들이 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실망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고, 요즘에 미증시에서 게임스탑이라고 이제 굉장히 또 핫한 그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종목들이 뭐 개인 종목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가 이제 투기 성향으로 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좀 뭐 부정적으로 이제 본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럼 이제 개인들이 이제 좀 투기성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뭐 매매 제한을 좀 했다가, 그런 기업과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한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제한을 또 다시 완화했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투기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시장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거래를 이제 좀 제한을 했었을 때는 또 이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불었다, 그러고 그걸 이제 완화시켰다고 하니까 다시 투기장이 올 수 있는 우려감이 왔다, 그래서 또 그 선물 지수가 또 내려가고 막 이렇게 좀 요동치는 그런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그래 뭐 시장이 호재야 악재야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악재 정도로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뭐 내용들과 시장의 급락, 그 다음에 우리 증시의 오늘 뭐 4%대 하락, 이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억지스러운 감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빠질 만한 뉴스들을 끼워 맞춘다라고 하면은 갖고 와서 오늘 왜 빠졌어 그러면은 이런 이유가 있었어 라고는 이제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시장을 이렇게 뺐어야 돼 라고 하기에는 그게 조금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편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시장이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혹은 뭐 이제 현대차 아니면은 뭐 코스닥에서는 과거에 뭐 셀트리온 쪽에서 엄청난 그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과열이 됐던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지금 뭐 실물 경기랑 시장의 상승폭의 흐름들이 이게 맞는 것인가, 유동성 장세에 맞는,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기와 이게 좀 그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어차피 뭐 시장이 많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조정 구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쉬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시장의 추세를 좀 내렸다가 뭐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물 경기랑 그 다음에 지금 주식의 유동성 장세랑 흐름이 맞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감들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좀 뭐 의심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올라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약간 좀 뭐 불안한 기운들을 좀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내용들은 아니지만 뭐 시장을 내릴 만한 명분을 맞춰준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이제 좀 폭발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올랐어요.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간 거는 흔히 말하는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를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좀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또 4분기 실적 발표가 또 나왔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이제 뭐 나쁘지 않게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잘 올라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외국인들의 좀 차익 물량들을 더 빼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장을 막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 이렇게 막 내릴 만한, 그럴 만한 이제 뭐 큰 악재성 내용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과거에 이제 뭐 실물 경기와 그 다음에 우리 그 증시의 움직임의 그 좀 비대칭 형상들은 뭐 과거에도 계속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2021년도 지금 1월 중순 때까지 좋은 시장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이 그 현물의 가치가 또 고평가되어 있는 백어데이션 시장이 굉장히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에만은 일이 아니고 시장이 빠지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지금의 뭐 유동성 장세라던가 아니면 뭐 지금의 이제 뭐 분위기들을 봤었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하게 오늘 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그 다음에 그 뭐 같은 분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낙폭을 좀 많이 보였었고요. 그 대신에 그런 구간들은 있었으나 충분히 이렇게 꾸역꾸역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끌어올렸었죠. 그래서 다소 좀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그랬던 시장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지금의 시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시장이 또 밀리면서 항상 또 시장이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고점이고 지금 주식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현금을 다 찾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들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충분히 내릴 수 있을 만한 조정이 나와야 될 만한 그 위치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의 분위기가 변동성이 이제 커져서 찔끔찔끔 올린다 하더라도 한번 빠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과거와 비슷한 현상들을 또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정확한 저점은 어디에요라고 한다면은, 저도 이제 장중에 대응을 하면서 아니면 수급의 포지션 변화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오늘의 뭐 미증시라던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돌리는 맥점이 어느 분위기를 타고 돌리는가 이런 것들은 파악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돌릴 겁니다 이런 거는 예측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뭐 다음 주 초까지는 약간 좀 방어적인 관점을 조금 좀 가지고 계시되,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 수급이 좀 뒤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기다리시되, 충분히 저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등의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 너무 부정적인 생각들보다는 2차 매수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새로운 저가 매수에 대한 준비와 그런 좀 그 작용들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장이 좀 분위기를 빠르게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매매 전략에 있어서도 좀 뭐 과거와는 다른 그런 전략들을 좀 잡을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막 이제 과열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뭐 2차 전지 섹터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반도체 섹터가 지금 너무 과열이 됐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뭐 당분간은 뭐 그쪽 테마를 보기보다는 시장이 안정화를 다시 잡기 전까지는 뭐 재료주, 테마주, 개별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알려드렸던 뭐 우주항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방송 OTT 뭐 이렇게 지금 재료와 이슈가 인해서 뭐 시장과 별개로 이제 이슈가 온다라고 하면 같이 테마로 향해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 그 대신 좀 이런 것들은 포지션을 단기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좀 같이 세우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빠질 때 그러니까 보통 인버스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 사실 뭐 인버스를 보면은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기가 막히고 굉장히 좀 사고 싶게 생기긴 했어요. 그죠? 시장이 또 빠지겠다, 인버스는 차트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인버스를 투자할 바에는 아니면 이제 내가 종목들을 팔아버리고 인버스를 바꿔 사야 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인버스에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잘 가지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땐 시장이 대세 하락을 가기엔 어렵고 빨리 뭐 다음 주 초까지 뭐 조정 정도만 나오면서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예상했는 폭보다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인버스의 투자보다는 저는 현금을 가지고 현금을 아껴놓고 있다가 시장이 저점 돌리는 부분들에서 종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잘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저리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뭐 강의도 아니었고 오늘 뭐 시장이 빠져서 멘탈 붕괴가 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좀 멘탈 케어 겸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다시 정리해드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충분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뭐 시장이 더 빠진다라는 예측들보다는 아니면 그런 우려감들보다는 시장이 좀 단기 저점이 잡힐 구간들이 되어 있고 지금 시장이 내릴 만한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도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저의 생각과 의견이 틀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뭐 이제 영상들을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상황 보면서 또 저점의 기회와 이거는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이제 추천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한 뭐 그런 브리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 주가 좀 많이 빡셌던, 흔히 말하는 좀 힘들었던 그런 한 주였을 것 같아요. 항상 파이팅 하시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물론 2020년도 하반기에 좋은 시장에서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시장에 근데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있고 저런 날이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 그 대응하고 그 다음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리스크를 100%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뭐 세지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을 잘하고 대처를 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안 털리고 그 다음에 멘탈 잘 잡고 그 다음에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공격적인 매수와 매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멘탈 잘 챙겨 두시고 뭐 시장의 오늘의 흐름은 받아들이되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더 좋은 매매를 해야지라는 또 전략을 세우면서 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나 아니면 다음 뭐 주식의 정점 컨텐츠를 올려드릴 때는요 시장이 좀 올라가서 반등하는 그림에 기분 좋은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시장이 변동성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시장 하락 시에 뭐 대응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물린 종목을 어떻게 이제 해소를 하면 좋은지 아니면 뭐 손절 타이밍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저의 의견이랑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또 위안이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아니면 다음 달에는 우리가 더 웃으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제가 또 좋은 컨텐츠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항상 대박나시는 계좌를 쭉쭉쭉쭉 만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익!